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요, 바로 오늘 자정입니다. 파이코인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크라켄 상장, 그리고 과연 그 첫 가격, 시초가가 어떤 원리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은요, 파이코인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말에요, 올해 3월을 전후로 해서 파이를 둘러싼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른다, 이런 예측이 아니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파이코인을 보는 그 기준과 관점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변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밤이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정확한 시간부터 한번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의 파이코인 거래 시작 공식 시간은 UTC, 그러니까 국제표준시 기준으로 3월 13일 오후 3시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요, 정확히 오늘 밤이죠. 3월 14일 0시 정각, 바로 자정입니다. 지금 이 분석에 나가는 이 순간에서 정말 몇 시간 안 남은 시점이에요. 이건 그냥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수많은 거래소 상장 소식들 중에서 유독 오늘 밤 이 크라켄 상장이 파이코인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분석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분석의 최종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오늘 밤에 벌어질 일들의 그 내부 작동 원리를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오늘 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거대 거래소가 시장에 던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비교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매도 물량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이게 시초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시장을 방해할 수 있는 변수들은 없는지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거대한 포모, 즉 사람들의 추격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밤은 새로운 가격이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제가 1월에 말씀드렸던 그 퍼펙트 스톰의 핵심 논지는요, 파이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거다 같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였어요. 시장이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점 자체가 통째로 바뀔 거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당시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올 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픈 네트워크 전환 발표라든가 이번 크라켄 상장 소식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예측과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바로 그 예고되었던 구조적인 변화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가격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두 거대 거래소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파이코인 시장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가 오늘 밤 벌어질 모든 일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현재 파이코인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OKX 거래소는요, 파이코인의 밈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놨어요. 이게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냐면, 이 자산은 내재 가치보다는 그냥 유행이나 커뮤니티 힘으로 움직이는 투기성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오늘 상장하는 크라켄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파이코인을 레이어 1 생태계 혹은 유틸리티 자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파이를 그냥 단순한 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자체 블록체인 위에서 수많은 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인프라, 즉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크라켄이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건요, 시장에 아주 강력하고 의도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OKX에서 형성된 가격은 밈코인이라는 한계 안에서의 투기적인 가치였을 뿐이다. 이제 레이어 1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니 이 자산의 진짜 가치 평가는 우리 크라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건 뭐 거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게 오늘 밤 크라켄의 시작 가격이 기존 OKX 가격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명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사라진 매도자의 미스터리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 크라켄에는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려는 사람, 즉 수요는 충분할 수 있는데 정작 팔려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이 구조적으로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들 매수와 가격 상승,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좋아. 크라켄의 새로운 스토리를 믿고 사려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밤 자정 땡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크라켄 거래소에서 당장 파이콘을 팔 수 있는 준비된 매도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밤의 모든 시나리오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파이스캔의 계정 분포를 뜯어보면요. 전체 파이 계정의 무려 82.9%, 거의 83%가 10파이도 안 가지고 있는 극소의 계정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겉보기에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정작 시장에 나와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규모의 물량을 당장 던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대량 매도자 층은 생각보다 굉장히 얇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액 보유자들이란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요. 그 얼마 안 되는 잠재적인 매도자 앞에는 마치 장애물 경주 코스처럼 여러 단계의 허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상장 공지가 불과 며칠 전에 나왔어요. 매도를 준비할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둘째, 파일을 팔려면 당연히 크라켄 계정이 있어야 하고요. 셋째, 가장 큰 관문이 바로 KYC, 신원 인증 절차입니다. 크라켄 공식 문서를 보면요. 이 인증이 수동심사로 넘어가면 최대 2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오늘 밤 자정까지 이 모든 걸 다 끝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란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과했다 해도 자기 지갑에서 크라켄 거래소로 파이 자산을 입금하는 시간까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명확한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비대칭격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려는 쪽, 즉 매수 수요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 수요를 받아줘야 할 공급, 즉 매도 물량은 이런 구조적인 병목 현상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 바로 이게 오늘 밤 자정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소의 첫 가격, 즉 시초가는 대체 어떤 원리로 결정될까요? 이제 증권이나 암호화폐 거래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더북, 우리말로는 호가창의 작동 원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더북, 우리말로는 호가창이라고 부르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100원에 살게요. 나는 101원에 살게요. 하는 매수 주문들이랑 나는 110원에 팔게요. 나는 109원에 팔게요. 하는 매도 주문들이 가격 순서대로 쫙 줄지어 서 있는 목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거래는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과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의 가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밤의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OKX의 현재 가격을 보고 크라켄 시작 가격도 그 근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오더북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착각입니다. OKX 가격은 크라켄한테 그냥 옆 동네 참고 자료일 뿐이지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크라켄의 실제 시작 가격은요. 오직 크라켄의 오더북 안에 나는 이 가격에 실제로 내 파이코인을 팔겠다고 주문을 입력한, 즉 실존하는 매도 주문이 있어야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왼쪽이 일반적인 상장 상황이에요. 사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이 아래 위로 촘촘하게 벽을 쌓고 있어서 적정한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되죠. 하지만 오른쪽, 오늘 밤 파이코인에 대한 분석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겠다는 매수 주문은 OKX 가격을 참고해서 아래쪽에 두텁게 쌓여 있는데 정작 팔겠다는 매도 주문은 아까 설명드린 구조적인 병목 현상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 시스템은 단 하나의 매도 주문이라도 찾아야 하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위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100원, 200원, 500원. 그러다가 마침내 누군가가 나는 1000원에 팔겠다고 주문을 내놓는 바로 그 순간, 그 1000원이 크라켄의 첫 시초가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물론 실제 시장이 이렇게 단순한 논리만으로 움직이진 않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힘, 바로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 매매 봇과 공매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 주요 반론들을 이제 정면으로 다뤄보고 왜 이번 상황에서는 이 변수들이 통제 가능한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크라켄은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갖춘 거래소 맞습니다. API를 이용한 기관들의 봇거래 당연히 허용하고요. 자산을 빌려서 먼저 파는 마진 거래, 즉 공매도 기능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선물 시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평상시에는 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좋다. 공매도라는 총이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총알에 해당하는, 즉 팔기 위해 빌려올 파이코인 자체가 크라켄 거래소 내부에 단 한 개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크라켄의 공매도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파는 무차입 공매도 방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래소 내부에 누군가가 맡겨놓은 대여 가능한 자산풀에서 실물 파이코인을 빌려와서 파는 대여 기반 방식입니다. 이건 크라켄 공식 문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상장 첫날 이 대여풀에 파이코인이 단 한 개도 없다면 공매도 기능은 그냥 그림의 떡, 있어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까 제기됐던 두 가지 강력한 가격 억제 변수, 즉 봇과 공매도는 결국 같은 문제에 부딪혀서 무력화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팔 수 있는 실물 파이코인의 절대적인 부재입니다. 봇 역시 실제 매도할 물량이 없으면 허공에 주문을 낼 수 없으니까 가격을 누를 수 없고요. 공매도 세력 역시 빌려올 물량이 없으면 아예 시장에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이 두 변수 모두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조각들, 즉 레이어 1이라는 새로운 스토리, 매도자의 구조적인 부재, 오더북의 작동 원리, 그리고 통제된 변수들까지 이거 전부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이들이 결합했을 때 시장 전체에 어떤 거대한 연쇄 효과, 즉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최종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잠재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오늘 밤 자정, 크라켄에서 극심한 공급 부족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시초가가 형성됩니다. 2단계, 시장 참여자들은 이 가격을 밈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레이어 1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은 정당한 기준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3단계, 크라켄 계정이 없거나 KYC 인증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서 더 접근하기 쉬운 OKX 같은 다른 거래소로 달려가서 크라켄 가격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과정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완전히 뒤흔들면서 지금 이 가격에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는 극심한 공포, 즉 포모 현상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래가 시작되고 처음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은 사람들이 크라켄의 가격을 보면서 OKX보다 비싸네 싸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크라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강력한 기준점이 한번 딱 세워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180도 역전됩니다. 그때부터 OKX는 더 이상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크라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필사적으로 따라잡아야 할 추격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진짜 가격 발견은 크라켄에서 일어나고 대중적인 추격 매수는 다른 거래소들에서 일어나는 역할 분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펼쳐질 게임의 본질은요, 단순히 두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그런 차익거래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크라켄이 레이어 1이라는 새로운 스토리를 통해서 파이코인의 새로운 가격 기준점을 창조하고 그 힘으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의심에서 확신으로, 관망에서 F-홈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게임입니다. 그 역사적인 첫 순간에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